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작년 3월 달에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어떤 주식이 차트를 그릴 때 어떤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차트가 잠깐 망가지면 그거는 얘가 원래 갈 길이 아닌데 망가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요, 모든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전부 다 복합돼서 그려지는 게 차트예요. 코로나 때문에 터졌더라도요, 떨어졌더라도요, 폭락을 했더라도요, 그 와중에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보는 이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테크는 일단 매물대가 여기에요. 매물대가 여기다라고 하는 건 이 종목을 거래를 하신 분들이 여기가 제일 많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 것이다. 여기가 16,000원대니까 이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그쵸? 두 번째, 예전에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도 될 법한 자리에서 상승을 못했어요. 아, 얘는 상승을 못하는 애구나. 이때 봤다면 그랬을 겁니다. 역시 천정 맞고 떨어지는 애였거든요. 광. 그런데 딱 하필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있었던 거예요. 3월 달에. 자, 이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렵다. 제 영상은 항상 큰 화면으로 보세요. 그래야 차트가 정확히 보이거든요. 큰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을 그은 이유는 앞에 맞고 내려오는 자리, 여기 그은 이유는 맞고 내려와서 튕기는 자리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닫고 내려오고요. 살짝 뚫었지만 여기에서 닫고 올라가고요. 여기서 닫고 내려오고요. 그쵸? 그리고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회복을 해서 요번엔 좀 강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천정 맞고 내려오는데 그 타이밍이 3월 4월이었어요. 코로나 꽝 때려맞죠.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을 뚫어요. 뚫고 내려왔죠. 근데 뚫고 내려왔는데 많이 안 뚫었어요. 많이 안 뚫고 내려가다가 팡 튀어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빵빵빵빵. 여기를 뚫어줬을 때가 요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올라왔다가 다시 힘이 없어서 내려갔다가 이 추세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맞고 올라가고. 요 위에 있는 선은 제가 여기 복잡해졌다, 그쵸? 요 밑에 있는 요 아래선, 여기하고를 이은 거거든요. 두 군데 선을 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양옆으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리고 요 선을 하나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렸어요. 고점에다가. 그랬더니 보세요. 올라가다가 여기에 맞고 여기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여기 맞고 떨어지죠. 요번에는 아래로 뚫고 내려갔네요. 그쵸? 자, 이제 결론. 이거는 말하자면 우상향 박스입니다. 오른쪽 위로 상승하고 있는, 저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박스 모양인 거예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박스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견고한 상승이겠어요. 그쵸? 견고한 상승을 작년 3월 코로나 여파가 시작되면 그 여파 이후부터 견고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최고가 31,600원을 2월 5일에 찍었는데 그 뒤로 뚝 떨어져 버려서 아래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아래로 내려왔고요. 내려왔다가도 다시 어이쿠야 깜짝 놀라서 회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역시 아래에 있습니다. 추세선 아래에 있어요. 이제 얘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2주 동안, 2주 안에 요 위로 올라와야 얘가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돌아왔구나, 그럼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2주 이내에 이 위로 안 올라오고
예,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2550원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 다 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봉 볼게요. 지금 봤던 요 주봉상의 흐름을 베이스에 깔고 일봉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주봉상 아래 추세선을 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여긴 것 같네요. 122평선. 120평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2평선을 저항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떨어졌어요. 62평선 못 지켰네요. 122평선 또 못 지켰네요. 아이고, 다시 돌아오네. 아싸. 근데 여기 22평선에 맞고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안 좋은 점은 22평선 밑에 있다는 거. 요날 오늘이죠. 보세요. 오늘의 시가는 22,400원, 종가는 22,100원. 마이너스 1.12%로 끝났는데 최저가는 21,850원이고요. 그 밑에로 내려가서 보시면 122평선 얼마인지 보세요. 122평선 21,950원이죠. 그런데 오늘 최저가가 21,850원이었고 살짝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뚫었고 다시 회복을 해서 22,100원에 끝났어요. 좋은 점 하나는 122평선 위에서 끝났다는 거. 그리고 나쁜 점 하나는 22평선이 얼마죠? 22,510원이거든요. 오늘의 고가가 22,400원이었어요. 고가가 고가마저도 22평선 아래에서 끝나버렸다.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 두 가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일봉상에서는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일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떨어져도 아무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딱 그 자리입니다. 중간에 딱 껴 있어요.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유효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떨 때 매매를 하냐? 상승을 고르게 하고 있을 때 잠깐 그 상승을 멈추고 잠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갈 때,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요 자리가 가장 매매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궁윤숙님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서 사셨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고, 하락 중에도 똑같습니다. 하락 중에도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종목이 떨어지기만 하진 않고, 떨어지다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조금 올라가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가던 방향으로 다시 떨어져요. 이거를 조정으로 봅니다. 사실은 최고가 31,600원, 아까 주봉을 안 봤다면 최고가 31,600원을 찍고 아래로 떨어지는 중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잠깐 조정받나 싶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주봉상에서 봤던 메시지들 있죠? 얘는 박스권 움직임을 그리고 있었고, 그 박스를 지금 잠깐 이탈했다? 그 박스를 다시 안으로 회복을 한다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말씀드렸던 그거 때문에 지금 요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떨어져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주봉상 얼마라고 그랬죠? 주봉상 2550원.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28,500원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의 손절을 해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22,000원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손절 범위가 넓어서 빠르게 샀다 팔았다는 안 되시죠? 잘 못하시죠? 빠르게 샀다 팔았다는. 그게 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짝 팔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살짝 팔았다가 되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2만원까지는 일단 두고 봐야 돼요. 2만
1,000원. 21,00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십시오. 그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21,000원이 깨지면 그냥 당장 손절하시고, 그리고 혹시 23,300원을 바닥으로 튕겨 올린다. 그 근처에 왔다가 2만, 아까 얼마나 그랬지? 23,300, 아니다. 19,100원. 19,000원. 19,000원 가까이에 왔을 때 얘가 튕겨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000원이 깨지면 그냥 파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가도, 여기에서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향성만 보면 되는 거예요. 21,000원에 떨어지면 일단 방향은 아래쪽으로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1,000원 되면 그냥 손절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의 추세는 아직 죽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팍 튕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손절을 했다가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손절을 했다가도 잘 보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의 흐름이 워낙 커서 굉장히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궁윤숙님께서 워낙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 힘든 겁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시지 않으시는 걸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면 됩니다.